안녕하세요. 아야, 여러분. 면도하면서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하지만 애초에 면도를 왜 해야 하는 거죠? 여기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네, 제 타임머신이에요.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털 제거하는 걸 좋아하는지 탐구해 볼 거예요. 왜냐면 답은 스포일러 주의, 진화에 있거든요. 시간 여행하는 기분 좋네요. 인간이 아직 등장하지 않은 기원전 약 40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왔어요. 그렇게 인상 쓰지 마세요. 보세요. 봤죠? 저 나무에. 저 부족은 우리가 우리의 직계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부족이에요. 우리와 같은 영장류지만 이렇게 먼 과거의 저들은 인간과는 전혀 닮지 않았죠. 키가 작고 이마가 더 두드러져 있으며 얼굴은 납작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털로 완전히 덮여 있었다는 거예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들도 많은 현대의 영장류들이 그렇듯 나무에서 살았지만 다른 것들과 구별되는 건 이들이 서서 똑바로 걷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들이 네 발로 오르기에는 너무 연약하거나 유연한 나뭇가지 위를 걷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믿고 있어요. 이후에 어찌됐든 나중에 그들에게 도움이 되었죠. 이제 어떻게 됐는지 봅시다. 앞으로 50만 년을 가면 우리는 또 다른 인간 같은 유인원 부족인 호미닌족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우리가 방금, 그러니까 50만 년 전에 본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별로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이들 중 많은 수가 땅으로 내려왔어요. 이때가 바로 우리 식생활이 변하기 시작한 때예요. 숲은 확장하고 있는 대초원에게 길을 내어주었고 나무에서 생활하는 건 더욱 어려워졌죠. 잎과 과일을 찾기 위해서 호미닌들은 더욱더 넓은 평지를 감당해야 했어요. 결국 그럴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는 땅에서 새로운 식량원을 찾았죠. 덤불잎, 풀, 그리고 나중에는 심지어 초식동물들까지요. 이제서야 진화가 진행 중인 걸 알 수 있겠네요. 이들은 여전히 털이 많긴 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먼저 앞으로 50만 년을 더 갈게요. 자, 호미닌들은 땅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무에선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볼 수 없어요. 그들은 모두 내려와 초원에서 새로운 집을 찾았으니까요. 역사의 이 시점에서 사냥할 수 있는 동물들이 더 많이 등장했고 우리의 조상들은 고기 맛을 알게 됐어요. 과학자들은 왜 그런지 확신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잡식성, 그러니까 아무거나 잘 먹었던 걸로 보인다네요. 어쨌든 호미닌들은 사냥을 더 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점점 흥미롭게 발전돼 가요. 한번 봅시다. 50만 년을 또 한 번 뛰어넘어 마침내 직립보행 영장류의 털이 조금 줄었네요. 다는 안 이렇지만 이게 시작이죠. 왜냐고요? 한번 보세요. 태양은 뜨겁게 내리쬐고 대초원은 펼쳐져 있어서 더위로부터 숨을 그늘도 없어요. 이런, 여기 서 있기만 해도 온몸이 땀투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풀과 계란을 모아야 하고 사냥하고 먹고 기본적으로 밖에서 모든 것을 하는 걸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온몸을 두꺼운 털이 덮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쪄 죽겠다라는 말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겠죠? 우리 조상들은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본인의 가죽에 쪄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가장 인기 있는 이론에 따르면 호미닌들이 몸의 털을 탈모하기 시작한 거예요. 땀을 흘리기 위한 털 없는 피부가 필요했던 거죠. 땀은 피부에 작은 액체 방울을 만들어 몸을 식히는데 도움을 줍니다. 땀이 증발하는 동안 피부 표면과 작은 혈관들의 열이 날아가요. 하지만 피부에 털이 있다면 열은 그 속에 갇히게 되고 땀을 아무리 흘려도 열을 식히는데 도움이 안 되죠. 앞으로 조금 더 가볼게요. 100만 년 정도 앞으로요. 여기 호미닌들은 이미 털이 많이 빠져서 현대인과 많이 닮았어요. 여전히 머리와 일부 다른 부위엔 털 숱이 많지만 가슴, 등, 팔, 그리고 다리 등 대부분엔 털이 없어졌어요. 피부는 조상의 피부보다
어두워졌네요. 이건 진화의 표시이기도 해요. 과학자들은 털을 잃었던 첫 호미닌들의 노출된 피부는 분홍색에 연약했을 거라고 꽤 확신하고 있어요. 그때 입었을 화상이란. 어쨌든 이들의 피부는 시간이 지날수록 햇볕에 타서 어두워진 거예요. 처음에는 그저 선탠 정도였지만 결국에 이것은 필수가 되었고 마지막에는 진화의 특징이 되었어요. 좋아요. 노출된 피부는 땀이 잘 나요. 하지만 그게 장기적으로 어떤 도움이 됐을까요? 영장류를 포함한 다른 포유류들은 털을 잃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호미닌들에겐 뭔가 그럴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 봐요. 네, 맞아요. 저쪽을 봐주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최고의 예시입니다. 저 뛰고 있는 남자 보이시나요? 자신의 사냥감인 사슴을 쫓고 있어요. 그를 쫓아가서 한번 볼게요. 어휴, 이런. 전 더 이상 못하겠어요. 저 사람은 계속 달리라고 하죠 뭐. 사실 그는 오랫동안 달릴 거고 우린 어차피 그와 보조를 맞추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인간의 조상들이 가능한 한 탈모를 많이 해야 했던 주된 이유예요. 그래야 이 먼 거리를 과열되지 않고 열사병에 걸리지 않고 달릴 수 있거든요. 땀을 흘리는 것은 오랫동안 걸음걸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이들은 몇 시간 동안이나 계속해서 먹이를 쫓아다니면서 먹이가 탈진 상태가 되어 자신의 스토커에게 자비를 맡길 때까지 따라다닐 수 있는 유일한 두발 보행 사냥꾼이고요. 직립 보행은 속도를 얻는 데는 도움이 안 되지만 확실히 지구력과 체력에는 도움이 돼요. 하지만 아직 말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호미닌들은 왜 그렇게 일찍 털이 빠졌을까요? 그러니까 밤에는 어떻게든 따뜻하게 있었어야 했을 거잖아요. 하지만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불은 기원전 50만 년 전에 나타난 걸로 추정돼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봤죠? 이 사람들은 고기를 요리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불을 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뒤로 가면 아니네요. 여기도 불은 없네요. 과학자들이 정확하게 확신하지 못했지만 하나의 이론에 의하면 그들은 밤에 서로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옹기종기 모였을 거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들은 우리처럼, 하지만 이 경우에는 우리보다 더 고도로 사회적인 생물이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탈모가 설명하지 못하는 한 가지는 왜 인간의 머리에는 아직도 털이 많이 나 있는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손바닥이나 발바닥에는 왜 털이 없는지 하는 거예요. 뭐 손바닥은 설명이 꽤 쉬워요. 우리의 조상들은 영장류처럼 더 잘 잡기 위해 이 부분에 털 없는 피부가 필요했어요. 양털이나 모피 장갑을 낀 손으로 금속 막대를 잡으려고 해본 적 있나요? 한번 해보세요. 아무리 노력해도 털 때문에 미끄러지면 막대기를 떨어뜨릴 수 있죠. 하지만 손바닥과 손가락의 피부에 있는 작은 홈들은 물건을 더 꽉 잡을 수 있게 도와줘요. 경찰에게 여러분의 신원을 밝히는 데도 쓰이지만 그건 또 다른 이야기고요. 여러분 발바닥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이건 손바닥보다는 조금 더 고대의 것이긴 하지만요. 사실 발바닥 털을 기르기 시작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애초에 발바닥에 털이 없어진 것도 같은 이유였으니까요. 잘 잡으려고요. 기억하세요. 우리의 먼 조상들은 원숭이처럼 나무에 오르곤 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선 손과 발을 모두 사용했어요. 하지만 발가락도 더 길었고 발도 더 유연했어요. 오늘날에는 발로 바닥에 떨어진 펜을 잡는 것조차 쉽지 않죠. 머리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이론들 중 하나에서는 우리가 직립보행을 하느라 머리의 털을 두껍게 유지할 수 있다고 해요. 우리가 서면 태양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곳이 정확하게 머리라서 머리카락층이 피부와 뇌를 열로부터 보호해줍니다. 이게 그 다른 부위에 있는 털에 대한 설명은 되진 않지만 적어도 조금은 설명이 되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는데요. 그걸 대답하려면 우린 우리 시대로 돌아가야 해요. 갑니다. 좋아요. 창밖을 봐주세요. 저기 있는 남자 보이세요? 온몸에 두껍고 검은 털이 있네요. 그리고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요? 거의 털이 없네요.
왜 그런 거죠? 정답은 유전입니다. 순수하고 간단하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조상으로부터 더 많은 유전 물질을 보관해왔고 여러분은 아마도 그들이 덜 진화됐다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의 이론에 의하면 우리는 이제 남성과 여성의 체구와 외모가 거의 비슷해지는 시대로 가고 있다고 해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남성들은 여성보다 약 50% 더 컸을 수 있지만 호모사피엔스에서는 이게 우리죠? 이 차이가 약 15%가 됐고 곧 이마저 사라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화라는 게 당장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크고 털이 많은 사람들이 늘 태어나고 있죠. 그리고 다무증이라고 하는 유전적 이상도 있는데요. 아마 온몸의 털이 아직 무성했던 먼 옛날의 인간들이 현대 우리에게 건네는 인사인지도 모르겠네요. 이걸로 설명이 됐으면 좋겠네요. 알고 보니 진화는 엄청난 일이었네요.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이 즐길 수 있는 다른 영상들도 있어요.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클릭하셔서 밝은 면과 함께 하세요.